네, 민심을 읽고 여론을 분석하는 화요일 코너입니다. 민심 저격수 코너입니다. 유니온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론조사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6%포인트, 이게 오차범위에 딱 걸려 있기는 한데요.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올라서 63%가 됐습니다. 이 63이라는 숫자는 아주 재미있는 숫자인데요. 이게 임기 초,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64, 65까지 나오다가 이게 54까지 빠졌다가 지금 세 번 연속해가지고 조금씩 오르다가 지금 6%포인트 올라서 63입니다. 그러면 취임 초기에 60% 중반대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올라간 게 되고요. 그리고 부정률은 4%포인트 빠져서 29가 됐습니다. 이게 직전에 33이었거든요. 더 높아지면 이제 4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20%대로 주저앉아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긍정률은 상당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정도 오른 사례 상당히 높게 오른 거거든요. 6%포인트 가량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 평가 지표는 뭐 변동성이 이제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잘하는 일을 보여주면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 중에서도 높게 상승한 사례 중으로 이제 거론될 만큼의 인상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부분쯤 가서 독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한 6%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이제 이 조사 기간으로 그때가 2012년 8월이었는데 20% 낮은 상황에서 26%로 올랐으니까 6% 가량은 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국 방문했을 때 그때 54%에서 63%로 9%포인트 가량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73에서 83으로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10% 넘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역대 대통령이 크게 뛰어올랐던 때와 버금갈 정도의 상승폭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에이펙 효과가 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긍부정 평가를 봤을 때 이제 긍정 평가하시는 630분들 중에서는 왜 긍정하느냐라고 했더니 외교라는 응답이 7%포인트 많아져서 30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에이펙 성과가 갑자기 또 등장했습니다. 7%로. 이게 3위의 랭크가 됐고요. 그다음에 관세 협상 타결이 2%,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 1%. 이거 다 합치면 40입니다. 그러니까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10분 중 4분은 지금 에이펙 성과로 긍정 평가하신다. 그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부정 이슈 중에서는 관세 협상 미흡이 4%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외교라는 응답도 있긴 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11%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교 관련해가지고는 부정평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긍정평가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1위는 도덕성 문제라든지 본인 재판 회피 이런 것들이 14%로 1위입니다. 그렇군요.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잖아요. 그럼 지지의 근거, 긍정평가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는 평소에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없는데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잘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제 이렇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상승폭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때처럼 어떤 잘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되면 막연하게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근거를 힘입어서 확실하게 표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런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지지층, 이 정치 성향으로 또 갈리잖아요. 중도층은 어떻게 나왔어요? 중도에서 9%포인트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진보나 보수도 올랐습니다. 진보는 3%포인트, 보수는 8%포인트니까 중도하고 보수에서 좀 올랐다. 그렇네요. 이렇게 볼 텐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고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껑충 뛴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60대 연령대에서 19% 긍정이 높아졌고요. 무당층에서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둘 다 오차범위를 넘어섰고요.
또 한 곳은 좀 깜짝 놀랄 일인데 네. 서울에서 2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따지면 그동안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게 감론을박했지 않습니까? 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 뭐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싫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랬을 텐데 서울이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이번에 에이펙 이후 대통령 긍정률이 무려 23%포인트 올라서 긍정이 70%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균이 63인데 네. 서울이 70이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견인을 했다. 이 긍정 상승폭을. 그렇군요. 그리고 부정은 22%포인트 하락해서 예. 22밖에 안 나왔습니다. 반토막이 된 거죠, 부정은. 네. 이거는 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수도 서울이 예. 에이펙을 가지고 에이펙은 경주에서 열렸는데 예. 수도 서울에서 반응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극을 받는 걸로 볼 수 그 있겠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았고 네. 관세 협상이 타결됐잖아요. 되게 이제 옛날 문법이긴 한데요. 예. 서울 민심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예요?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적 성향층이 많고 네.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다음에 이슈에 민감하다. 이게 이제 옛날에 여론 그래요? 분석할 때 하던 건데 예. 뭐 지금은 이슈에 민감한 부분들이 정보가 뭐 대부분 비슷하니까 이제 크게 이제 사실 그 독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들이 여전히 좀 이제 약간은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서울 민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에이펙 이 성과 같은 경우들이 경제와 관련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좀 반응을 상당히 이제 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군요. 아까 부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 60대에서 많이 올랐다 했잖아요. 네. 그것이 아마도 이제 그 핵 잠수함 관련해서 핵 추진 잠수함 부분이 이제 안보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60대 예.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있으시면서도 이제 안보에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성과로 있었다는 점이 그런 고령층에서도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갤럽 조사 살펴봤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어땠어요? 예.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위원회에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3, 4, 5, 6, 7, 5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거는 무선 RDD ARS 조사인데요. 여기서도 올랐습니다. 예. 3.7%포인트 올라서 56.7이 나왔는데요. 이게 최근 몇 개월 동안 뭐 한 8월 말서부터 해서 9월, 10월, 11월까지 이제 왔으니까 대략 한 2.5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 56.7이. 예. 그렇게 되고 부정평가는 2번 연속 하락해서 지난번에 43.3이었는데 지금 38.7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좀 상당히 나고 있는 10% 중반대의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리얼미터 조사는요? 네, 관심이 이제 많으신 분들의 예. 부분인 것이니까요. 이렇게 결과들 나왔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한 이제 성과들이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요 리얼미터에서는 이제 주간 단위로 분석을 이제 하는 측면이 하기도 하는데요. 예.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상승세가 이제 있었는데 주 후반에 가서는 상승세가 꺾였다. 리얼미터가 일별 조사 네네 그렇습니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초반에는 그 전주에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 효과가 상당히 반영이 됐던 것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코스피도 그때 이제 많이 좋아졌고 예. 그런 기대감들 보이면서 높아졌는데 주중반 넘어가면서 코스피가 좀 떨어졌잖아요. 급락을 그래요. 했고 예. 환율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리얼미터가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 중지법 철회, 뭐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정치적 이슈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예.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제 지난주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 효과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난주 조사지 않습니까? 예. 그 전주에 31일 날은 일간으로 52.8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이펙이 이제 끝나고 직후에 조사했던 화요일 4일 조사 결과가 58.5입니다. 이게 이제 이틀씩 붙여가지고 뭡니까 투데이즈 롤링 에버리지라는 방식인데요. 이틀 합친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즉 에이펙 끝나고 나서 주초에는 이게 60%를 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평균 잡아서 58.5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ARS 조사에서도 60이 넘는 정도의 국정 긍정률을 얻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살살살 빠져서 그 주 금요일까지 가면 55.0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예.
에이펙이 여론조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는데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진행된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했는데요. 무려 응답자의 74%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답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도 있었는데 13%에 이제 그쳤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진보층에서는 뭐 91% 높게 나왔고 중도층에서 83%, 보수층에서조차도 60%가 국익에 도움됐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가 도움됐다고 평가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런 지금 보면은 평균치가 74%잖아요.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70%가 이렇게 넘었던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번에 있었던 것들은 뭐 지역이든 연령이든 그럼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에이펙 정상회의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경주 에이펙이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가 컸네요. 그 사실은 경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도움됐다가 64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전국 권역별로 따지면은 살짝 낮은 것 같긴 한데 64면 아까 말씀 주실 때 보수에서 60이 긍정 도움됐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50% 무려 절반입니다. 그래요. 도움됐다. 그런데 대구 경북 민심은 그보다도 좋은 거죠. 64%가 도움됐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 이 에이펙에 대한 효과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갤럽에서는 이게 그래서 도움됐다고 보는 이유도 묻고 도움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 각각을 또 자유응답식으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게 미국 관세 협상 성과가 18%. 그리고 국격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홍보가 됐다. 이게 12%. 자, 놀랍게도 3위가 핵추진 잠수함 승인입니다. 9%.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 요거를 보면 구체적 성과가 안 보인다. 이게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더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관세 협상이 잘못됐다. 미국에 퍼주기 한 거 아니냐 16%. 또 관세 협상 내용이 불투명했다. 12%. 결과적으로 뭐냐면 관세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게 홍보가 더 잘 되는 경우에 조금 이런 분들 좀 관세 협상 때문에 국익에 도움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정보를 더 줘야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요. 보면 우리가 정치적 사안으로 여야가 충돌하지만 국민의 삶과 관련된 이슈를 부각하고 또 설득하면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닌가라고 막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의도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당 지지하는 그런 지지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막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열심히 했다,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 생각처럼 다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대통령 임기 초에 이 국정 지지율이 70% 막 이상 나오잖아요. 사실 그 정치적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다른 야당을 지지하지만 초반에 굉장히 잘하니까 잘한다고 순수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매우 이제 사실은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사실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 시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국민들의 순수한 시각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경제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 조사 때 이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분석해 주세요.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이 동일한 조사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67%가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이제 선택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제 있었는데요. 미국 선택한 응답이 67%, 중국은 22%.
에 그쳤고요. 일본, 러시아는 각각 이제 1%였는데 이게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중국과는 경제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보층에서는 어느 정도 먹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중국은 34%로 전체 결과보다는 높긴 하지만 진보 성향층에서조차도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60%니까 사실은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있는데 국민들 차원에서 정말 경제는 중국이 중요해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그래요. 지금 진보층에서도 좀 확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보층, 보수층 다 주식 투자할 분들은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렁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경제관계 주요국이나 평화관계 주요국에서요. 가령 이번에 평화관계 주요국에서는 미국이 71, 미국이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응답이 이제 70%가 넘었고요. 중국은 이제 16%로 저조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큰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국갤럽이 공개한 자료 중에서 2014년 그러니까 한 11년 전에 를 따지면은 미국이 49%로 중요한데. 그 중요하다 응답이 49%인데 중국이 35였습니다. 평화관계에서. 그래요? 이거 시진핑 초기에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게 인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굉장히 버티고는 있는데 미국이 워낙 칼자루를 쥔 것처럼 보이니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문 문항이 선택지를 나열한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가별로 점수 평가하더라도 미국이 꾸준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지표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관계 주요국에서도 2022년에는 미국이 52였습니다. 이번에 67이죠. 그럼 많이 15%포인트 뛴 겁니다. 중국은 37에서 22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뭐랄까 이게 두 마리의 호랑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두 명의 강자. 그런데 사실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국갤럽은 11월 4일에서 6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통신 3사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 오늘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에이펙 효과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또 미국 정상 또 중국 정상 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제법 이제 갈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예산 전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측면이 이제 있어서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외교나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이 국내 사안으로 이제 논쟁으로 그것이 깎이거나 가려진다라고 하는 이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전에도 좀 몇 건 사안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방문의 효과가 사실은 이제 가려진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 전국이 되면 또 여야가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슈가 상당히 또 사실은 이제 정치 이슈로서 불거질 가능성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과연 대통령 이 에이펙 관련한 성과를 어느 정도 잠식할 것인가 또는 반대로는 에이펙 정상회담 효과가 이 정치적 사안을 얼마나 사실 방어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은 한 일주일 사실은 주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여론조사는 아직 없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되게 이제 여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상 특수성이 있는데 가령 이제 국회의원들이 장외투쟁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질문은 해보나 마나요. 국회 가서 뭐를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뭐 어떻게 학교에 불만이 있고 있는데 학교를 가라고 하는 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이나 뭐 어떤 수사 뭐 이런 부분들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라. 뭐 또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 깔려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의 지금 뭐 최근에는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이제 불신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격차가 주는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재판 중지법 관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조사였습니까?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2,000명을 조사했는데요. 2,001명입니다.
무선 RDD ARS 조사인데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더니 찬성이 49, 반대가 46.7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찬성이 49니까 50% 가깝다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략적인 선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같은 조사에서 자, 방금 49가 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 긍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9입니다. 그럼 56이라고 치면 이거는 한 7%포인트 적죠. 찬성이.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것은 대통령 긍정률에는 하방 압력입니다. 긍정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당 지지도가 46입니다. 그럼 여당 지지도 민주당 지지도 46보다는 찬성이 49니까 3%포인트 높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러면은 국민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지도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긍정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재가 있다면 이런 재판 중지법 같은 경우가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방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당 지지도보다도 높은 비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ARS 조사죠. ARS 조사면 고관여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 속에서도 이 정도면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 대통령 지지도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라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따져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 이 재판 중지법 추진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잖아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도 나왔고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보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정당의 여론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으로 좀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 하면 정당이라고 하면 정당에 이제 지지층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대통령은 지금 임기 초잖아요. 그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로 하면 낮다고 얘기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반 지나가면 50%도 높은 건데 초반이니까 그래서 한 60%에 가깝게 나오기를 대통령실은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60% 가깝게 나오려고 한다면 정당 여당 지지층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도층에서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정치적 사안들, 뭐 재판 관련한 그 사안 중지법 관련 사안들은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커지게 되면 중도층이 이탈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60% 가까이 되던 것이 50% 간당간당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50% 중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적 사안들, 논쟁적 사안들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게 대통령실의 심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실은 지금 보면 이제 여당도 뭐 개혁의 주체가 되고 싶어서 하는 이른바 쌍두마차론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구조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민심 저격수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